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부 척추 기립근의 연관통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나눠서 오늘은 연관통 패턴부터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연관통도 사실 좀 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다혈근이 상당히 연관통이 많습니다. TP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는 이 신부 근육의 공통입니다. 공통. 그러니까 공통점. 모든 신부 근육 이러한 연관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먼저 TP가 발생한 부위에서 그 같은 부위, 즉 TP가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TP가 등에 있으면 등에 집중된다든지 또 골반에 있으면 골반에 집중된다든지 그런 통증이 있고요. 또 엉덩이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엉덩이 통증이 많이 있고, 그리고 복부로도 통증을 많이 방사를 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의. 자, 증상은 한 일측성, 그러니까 양측이 아니라 한쪽이 아픈,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양측성이 아니라 일측성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을 참을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척추에 신부가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고요. 자, 5번에서 자세를 변경해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프면은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면은 자세가 좀 나아지잖아요. 아니면 서 있다가 앉으면은 자세가 나아진다든지 걷다가 쭈그려 앉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변경해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계속 아프다. 그리고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뼈는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 근육이 신부 근육이다 보니까 마치 뼈가 아픈 것처럼 또 이제 뼈를 만져도 아프다고 느껴요. 즉 극돌기나 횡돌기를 문지르면 거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뼈가 아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뼈는 골절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 뼈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부착된 근육에 의해서 통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흉반극근입니다. 흉반극근, 주로 이제 등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진은 췌장근의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이유는 아직 근육학 책에 봐도 흉반극근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췌장근의 통증이랑 일치한다고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 레벨 한 이쯤인데 이러한 통증이랑 일치하니까 어때요? 허리를 따라서 둔부까지 내려가는 통증이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췌장근 통증은 근육에서만 나타나지만 흉반극근은 역시 신부 근육이니까 어때요? 공통적인 그 특징에서 증상에서 말씀드렸죠? 골성 통증, 그러니까 뼈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뼈가 아프다. 그래서 본페인이 있다라고 대상자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겠죠? 자, 그 다음은 자, 다혈근 중에서도 T4에서 T5니까 주로 우리가 2번 그 T2가 삼각이라고 하고 T7이 하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측연의 안쪽에서 발생되는 TP인데 주로 담결리는 그러한 증상이 나겠죠. 여기가 아프니까 뭔가 담결리는 것처럼 등 안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날 텐데요. 자, 뼈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견갑골 안쪽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등 전체가 아프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이 납니다. 견갑골이 아프다 아니면 극돌기가 아프다 그런 말이 나는데 특징은 뭐냐면 휴식 시에도 뭔가 뭉쳐있고 답답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 근육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심하게 아픈, 그리고 그 통증을 좀 참을 수 없는 정말 심각한
그러한 통증을 좀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역시 특징은 뼈를 만지면 아프다라는 건데, 이 4번이나 5번의 가시돌기를 직접 촉진을 할 때 압통을 느낀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심하면 가슴 부위에까지 통증을 방사를 하는 증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1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에 통증을 방사하는 근육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잘 아시는 근육 중에서. 먼저는 능형근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위에 상후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도 보고, 그래도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있거나 하면 그 안에 있는 심부 근육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혈근의 L2 부위의 통증 유발점인데요. 자, L2, 이쯤 되겠죠? 여기인데, 자, 이 부위는, 자, 특징, 통증 양상으로 보면, L2 극돌기 부위에서 일단 심부 통증. 자,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된 그 부위에서 그쪽에 있는 뼈의 직접적인 압통을 느낀다는 게 모든 근육이 지금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동측에 있는 늑연골 밑으로 확산이 됩니다. 동측에 있는 이 늑연골의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부까지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3번에 복부에 지금 방사통이 유발이 되죠. 복부, 그 방사통에 의해서 복부에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됩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직근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를 만지면 아프고, 간이나 담, 위, 이러한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허리가 아픈데 앞쪽 배가 아프면서 심하면은 장기의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그러한 근육이 다혈근 2번 다혈근이고요. 췌장근과 함께 요통을 심각하게 유발을 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다혈근 중에서 S1이니까 그 S2가 주로 SI 조인트 있는 부분이거든요. S1이면 SI 조인트보다 조금 더 위에겠죠. 자, 그 부분에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면, 자, 동측 같은 쪽에 있는 천장관절 SI 조인트나 아니면은 꼬리뼈까지, 꼬리뼈가 아프다고 한다 라든지, 심하면은 허벅지 뒤로까지 방사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행 걸을 때 아니면 다리 움직일 때 천장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를 움직일 때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앞쪽이 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뒤가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천장관절인데, 근데 소리가 나는 당사자는 내가 어디가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이 다혈근 1번에 있는 통증 유발점에 의해서 SI 조인트의 문제에 의해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아이를 많이 출산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아이를 많이 출산했다? 이거는 SI 조인트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골격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이렇게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니까. 근데 SI 조인트 자체는 안정성이 많이 필요한 관절인데, 벌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SI 조인트 자체가 느슨해지겠죠. 근데 그런 느슨해지는 것, 그러니까 관절이 느슨해지면은 결국에는 그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관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인대도 같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인대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긴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심하면은 이상근에도 위성 TP를 유발합니다. 위성 TP라는 거는 이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니까 그 통증에 의해서 그 통증이 있는 근육에 TP가 생기는 거를 위성 T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성 TP로서 이상근을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상근에 의해서 신경을 폐색할 경우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상근이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폐쇄근이라는 근육 밑으로 그 생식기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음부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신경이 눌리면 성기능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다혈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통증 유발점인데요. S4, 네 번째 천골 결절 부위에 있는 꼬리뼈랑 좀 가까운 부위인데 이 부분에 생기면 천골에 집중, 그리고 꼬리뼈에 좀 집중되는 통증이 방사가 됩니다. 앞에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요거랑 좀 비슷한데 S1 같은 경우는 허벅지까지 조금 같다면 그거보다는 이 S4는 여기만 집중되는 거예요. 엉덩이랑 꼬리뼈 여기만 집중되는 통증. 그래서 천골 아래에 고정된 심부 통증이 나타나면서 누우면은 뼈가 받친다라고 호소를 하고 또 의자에 앉아도 꼬리뼈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로 언제 이런 게 생기냐면 엉덩방아를 찍은 다음에 만성적으로 여기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충격은 근육을 다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낫지 않으면서 근육의 통증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찍었으니까 그 다친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내가 혹시 뼈가 부러진 게 아닐까?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괜찮대요. 근데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근육이 다친 거예요. 그냥 근육이 다치면, 특히 심부 근육이 다치면 뼈가 아픈 것과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아주 많은 통증 유발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부 근육 통증의 공통된 증상도 말씀을 드렸고, 흉방극근에 대한 통증 유발점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다일근의 4번, 5번 등에 집중된 통증, 그리고 다일근 2번 부위, 배까지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 그리고 내부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S1 부위에서 SI 조인트의 문제 소리 나게 하는 것, 또는 꼬리뼈나 아니면 허벅지 뒤쪽, 그리고 S4에서 꼬리뼈나 SI 조인트에 집중된 통증, 특히 엉덩방아를 찍은 다음에 계속 아픈 그러한 증상의 원인,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는 스트라이핑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추후에는 이 클리니컬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수기관리 중에서도 롤핑이 있고 클리니컬 마사지가 있는데, 롤핑은 근막이완의 기법이고 클리니컬 마사지는 임상 마사지법이에요. 근육학에 기반한 임상 마사지법인데, 그것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또 온라인 강의도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이론 강의만 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꼭 실습 강의도 만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힐링부 시청해주세요. 자,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핑거팁을 쓰거나 아니면 엄지를 씁니다. 핑거팁이라고 하면은 손끝을 말해요. 손끝. 그리고 thumb이라고 하면 th 발음이죠. 엄지 끝이에요. 엄지 끝으로 근육에 대해서 쥐고 그대로 누르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또는 핑거팁도 손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참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니까 한계가 좀 있긴 한데요. 자, 다일근이나 반극근에다가 위치를 하고 아주 조절된 압을 가한 다음에 척추랑 가까운 부위의 기립근에 실시를 하면 되겠죠. 표층 기립근이랑은 좀 다른 거는, 표층 기립근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바닥이나 아니면 주먹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은 범위가 좀 크고 바깥쪽으로 넓잖아요. 근데 다일근이나 회선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횡돌기 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도 상당히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핑법이 위로는 C2까지 올라가죠. 밑으로는 천골까지 내려오니까 그 깊이감 그리고 그 길이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듯이.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걸 진짜 강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압봉이거든요. 지압봉. 이거 약국 가면은 5,000원에 팔아요. 이렇게 꾹꾹 누르는 지압봉을 파는데, 저도 있네요. 요런 거. 이거 약국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내가 누르고 싶은 부위에다가 꾹꾹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위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로 누르면
쉽게 누를 수가 있겠죠. 예. 지압봉 아주 유용합니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풀었다면 풀어준 다음에 항상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 그러니까 캣 스트레칭을 해도 되는데 캣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자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다리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앉아서 사람이 이렇게 굽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관여시키지 말고 이쪽만 집중적으로 늘려야지 더 길이끈 쪽이 많이 관여가 되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고 하면은 햄스트링이 관여가 많이 돼서 내가 늘리려고 하는 길이끈은 많이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 활성화 요인은 심부 길이끈도 표층 길이끈과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갑작스러운 과부하나 반복적인 미세한 충격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과부하는 교통사고가 될 수가 있고 떨어지는 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스포츠에서 부딪힘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운동을 잘못하는 거, 무거운 무게를 갑자기 드는 거. 반복적인 미세 충격은 허리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힙힌지를 안 하고 밑에 있는 물건을 자꾸 줍는다든지 그러한 것도 사실 반복적인 미세 충격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위에 그림은 하지 길이가 불일치하다든지 A 사진 사람처럼 여기 있는 다리가 더 길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일자로 하면은 긴 쪽 다리가 골반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짧은 쪽 다리에 깔창을 끼워줘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골반이 비대칭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다시피 골반 자체가 비대칭해서 오른쪽 골반이 더 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쪽 골반에다가 뭔가를 받쳐줘야겠죠. 네. 지금 이 위에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났는데 오른쪽에서는 골반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난 영상이랑 이어서 지난 영상에서는 심층 길이끈의 해부학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통증 유발점과 그리고 마사지 방법,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힐링오브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제가 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사실은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1만 명 넘었다는 거에 좀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노력하고 처음과 같이 꾸준한 활동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